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클리닉 문법 특강 7번째 시간으로서 어휘의 체계와 단어의 의미를 배워볼 텐데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4가지를 배울 겁니다. 파란색 글씨를 봐주세요. 첫 번째로서 어휘의 체계로 3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휘의 양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휘들을 쓰고 있는지 2가지 양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에 따른 단어의 종류로서 이 2가지 종류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단어의 의미 관계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는요. 이 4가지 첫 번째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그리고 어휘의 양상으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그리고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다의어, 동음이의어 네 번째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의 개념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휘라는 말은요. 단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어의 복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들.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 무수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잘 들여다보면 3가지의 체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 기준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휘의 체계라고 하면 그 말의 뿌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뿌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어휘는 저는 원래 이 땅에 있던 말인데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즉 고유어는요. 원래부터 우리 땅에 있던 순수한 우리말을 가리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해볼 텐데요. 그 까닭은요. 순수한 우리말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또는 순수한 우리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 이렇게요. 고유어는 고유한 우리말이다. 순수하게 우리말인데요. 순수한 우리말인 고유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까지 포함합니다. 이 고유의 특징은요. 아무래도 우리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정서를 나타내기 참 좋습니다.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늘, 바다, 손, 발, 눈 이런 것들 모두 다 고유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명사만이 아니라요. 초록초록, 새록새록 이런 음성상징어가 있잖아요. 엉금엉금이라든지 칙칙폭폭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음성상징어로 의성어, 의태어로 쓰고 있는 그 말들 모두 고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한자어입니다. 사실 한자라는 단어는요. 이 동아시아에 아주 지대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니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때 한자어는요. 중국식 한자어로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한자도 있고요.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일제강점기 때 주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식 한자어로 그 한자는 물론 중국의 문자지만 그 뜻과 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자를 기반으로 한 말들 역시 플러스 알파입니다. 한자를 기반으로 하거나 한자 그 자체거나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고유어 한자어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존해 왔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한자어는 많은 비중을 갖고 쓰이게 된다는 거, 우리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60에서 70%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고유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정밀한 의미를 나타내기에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고유어로는 보다라고 하는 것을요. 보다입니다. 한자어로는 관측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직관 이런 단어도 있죠. 이렇게 본다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외래어는 외국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 외국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휘의 체계잖아요. 1번, 2번, 3번 모두 우리말, 우리의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외래어도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다. 우리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외래어와 외국어는 다른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이 레자가 아까 올래, 오다라는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 외국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외래어라면 외국어는 국자가 나라 국자니까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즉 이렇게 한번 기준을 세워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외래어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들어와서 아예 외국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딱히 바꿀 수가 없는데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댄스, 우리말 춤 이렇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말 어휘의 체계, 단어의 체계였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로 나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어휘의 양상인데요. 이 양상이 뭐냐면 체계는 큰 틀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였다면요. 양상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무슨 모양이냐면요.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모양새냐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 방언은 지역이 달라서 생기는 방언입니다. 흔히 사투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언어가 달라지는 데에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적 요인에 따라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표준어로 무라고 하는 것을요. 사투리, 지역 방언으로는 무우라든지 무시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지역 방언은요. 그 지역만의 고유한 그 지역의 특징, 그 고유한 지역의 문화를 담아내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끼리의 함께하는 그런 그 표준어 쓰다가 그 지방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반갑거든요. 함께하는 그런 느낌. 한 어떤 범주에 속했던 사람끼리의 그런 느낌, 소속되는 느낌. 이게 유대감입니다. 지역적 유대감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참고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참고 표준어라는 개념입니다. 표준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그럼 뉴스 보도라든지 이 TV 방송에서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도는 경기도 걸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충청도 이렇게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공식적 담화 상황,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대표가 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말이죠. 서울말이라고 해서 다 표준어가 되는 게 아니라 현대어야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표준어가 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쓰는 말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요. 물론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방언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지역방언은요.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진 거라고 했는데요. 사회방언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별이 다르면 성별, 남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빠나 형, 누나와 언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차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말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직업에 따른 걸로 제가 예를 쉽게 하나만 들어보면요. 예전에 그 교과서에 실렸던 단어인데요. 지금은 잘 안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기자들이 좋은 취재거리, 좋은 기사거리를 건졌을 때, 발견했을 때, 구했을 때 이것을 낚다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요인을 알려드렸고요. 사회방언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전문어, 은어, 속어, 유행어, 관용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볼게요. 전문어 같은 경우는요. 전문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적인 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은어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다면 이 은자가 숨다 은자입니다. 숨을 은. 그래서 이 은어는 비밀, 자기 집단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속어는 속된 말인데요. 아무래도 속된 말이다 보니까 다소 비속하거나 좀 저속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안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행어는요. 잠깐 동안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교과서에 실린 말로서 저는 이 단어를 보고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찢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했더니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래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그만큼 잘생겼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리고 관용어는요.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말입니다.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말. 사실 관용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낱말과 낱말이 있는데요. 낱말과 낱말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낱말과 낱말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낱말과 낱말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 낱말의 원래 의미도 있을 거지만 그 원래 의미는 좀 잃어버리고요. 좀 뭐랄까요? 흐려진 느낌이랄까요? 원래 의미는 흐려지고 새로운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치미 떼다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매사냥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치미가요. 매의 이름표라는 뜻이거든요. 매의 이름표. 그러니까 매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매를 날려보내고 잃어버렸는데 그 이름표를 떼고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발뺌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나온 말로 매의 이름표를 떼다가 원래 뜻이겠지만 새로운 의미로서 어떤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자기가 하고도 발뺌하거나 이런 경우를 시치미 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어휘 양상으로 지역적 요인에 의한 지역 방언이 있고요. 지역이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회 방언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단어의 의미에 따른 종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의어하고 동음이어 두 가지인데요. 사실 여러분 단어의 종류라고 하면은 그 앞서 배웠던 품사 기억하실 거예요. 품사. 품사는 의미, 형태, 기능 세 가지로 9품사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종류는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일단 다의어는 많을 다자를 쓰게 됩니다. 많을다, 많다. 뭐가 많냐면 의가 많다. 이때 의자가 뜻 의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많은 단어를 말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단어가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중심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말에서 주변 의미로 확대가 된 거예요. 예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손이란 단어 있잖아요. 손은 원래 그 팔목 끝에 달린 신체 부위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원래 손이었는데요. 이게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의미로도 좀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게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도 쓰게 되었냐면요. 요새 농촌에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하다 할 때 손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일은 좀 손이 많이 들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노력. 그리고 너 손 되게 예쁘다. 손이 길다.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했던 요 동그라미 했던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중심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변 의미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의미가 그대로 쓰이는 상태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음이어에 대해서 가십시다. 사실 여기서 한번 끊어서 생각해주면 편한데요. 동자가 같을 동자입니다. 그리고 음은 소리, 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
우연히 같아진 것뿐이다 라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같아졌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연히 같아진 거다. 그다음 이자는 다를 이자고요. 의자는 똑같이 뜻 의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연히 소리가 같아진 말. 그러다 보니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련이 없다. 관련으로 맞출게요. 관련이 서로 의미 간의 관련이 없다.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손 말이에요. 요 손. 요 손. 이 손하고요. 그 손님 할 때 그 손님이 있거든요. 손님 할 때 그 손. 손님 할 때 그 손. 손님을 그냥 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손이 오신다 이렇게. 또는 자손. 저 집은 손이 귀하다 할 때 자손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그 어떤 관련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실을 때는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 사전에 같이 한 번에 같이 등재하게 됩니다. 사전에 실는 걸 등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실냐면 손 1번 뜻 여기 중심 의미가 보통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2번 뜻 3번 뜻 이런 식으로 실리게 됩니다. 2번부터 3번 뜻은 이제 주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주변 의미. 그 다음에 동음이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실릴 때요. 사전에 따로 등재됩니다. 따로따로 등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 1, 손 2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단어의 의미에 따른 단어의 종류였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먼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유의,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의, 반대되는 뜻. 상하는 위아래라는 의미가 있지요. 들어가 봅시다. 유의는 앞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다라는 말인데요. 비슷하기 때문에 두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쥐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쥐다. 쥐다 돼서 예를 들어 공을 쥐다는 되거든요. 쓰죠. 그리고 공을 잡다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자리를 잡을 때 있잖아요. 이 자리를 잡다 이건 되는데 똑같이 자리를 쥐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완벽한 동의어란 없다. 뜻이 완벽하게 같은 단어는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 교과서에도 유의관계라고 나오는 거지 동의관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반의관계 가겠습니다. 반의관계라고 하면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반대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단어의 의미 자질 중에서 하나만 다르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년의 반의어를 얘기할 때요. 소년의 반의어를 얘기할 때 할머니, 아주머니, 엄마 이러지 않습니다. 그쵸? 소녀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의미 자질을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둘 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둘 다 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이 부분에서도 비슷하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성별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의미 자질은 같은데 성별이 이쪽 성별이라는 의미 자질만 다르다. 여러분 그 손바닥을 손 두 개를 앞에 바로 펴보시고요. 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똑같이 손등을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의미 자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등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자질 하나만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손 중에 한 손을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게 반의어입니다. 손등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은 의미 자질인데 하나만 손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하나만 손바닥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의 자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상하관계인데요. 여러분 사실 상의어, 위에 있는 말은요. 포함,
하는 말을 상이어라고 포함하는 말이고요. 하이어는 포함이 되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소년과 소녀 이렇게 있잖아요. 소년과 소녀. 이랬을 때 사람이 상의어가 되는 거고요. 소년은 하의어가 되는 건데요. 상의어일수록 다른 단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뜻을 가집니다. 반면에 하이어는 뭔가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뜻이 제한되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한되는, 한정적. 그리고 두루두루 포함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정리. 자,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관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유의관계 비슷한 말,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유의관계를 가진 말을 유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반의관계, 반대지만 다 반대가 아니라 그 많은 의미 자질 중에서 하나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는 상의어, 위에 있는 말과 밑에 있는 말인데 위, 아래, 위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아래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개별적이다 이렇게요. 근데 참고로요. 상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동물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동물은 생물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물과 동물의 관계는 생물이 상의어고 동물이 하이어죠? 네, 잘하셨어요. 그래도 동물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 동물과 사람으로 치면 동물은 다시 상의어가 되고 사람은 다시 하이어가 되니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거나 댓글로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